우리 집에 들어온 낯선 무덤 상주가 된 산사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30여 년 전인 1990년대 중반 경상북도의 한 이름 없는 외딴 시골 마을로 귀농했던 한 평범한 부부가 겪은 믿기 힘든 공포에 관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매일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는 간혹 인간이 감히 범해서는 안 되는 금기의 영역이 존재하곤 합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죽듯 무심코 파헤친 흙. 한 줌이 한 인간의 숨통을 죄어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당시 39살이던 주인공 김만수 씨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산자의 공간과 죽은 자의 경계가 무너졌을 때 과연 인간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그 기이하고도 잔혹한 전말을 지금부터 조심스럽게 추적해봅니다. 대도시에서 번듯한 직장을 다니며 치열하게 살아가던 만수 씨와 그의 아내 영숙 씨는 만성 피로와 도시 생활의 염증을 이기지 못하고 전원 생활을 결심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마땅한 터를 찾던 중 경북의 한 나지막한 산세 아래 위치한 오래된 한옥 매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집 뒤편으로는 대나무 숲이 울창하고 앞마당은 탁 트여 언뜻 보기에는 배산임수의 명당처럼 보였습니다. 동네 주민들과 멀찍이 떨어져 있어 호젓한 생활을 즐기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아 보였던 그 집. 하지만 계약을 하던 날 동네 어귀에서 만난 한 노인은 만수씨 부부를 보며 혀를 찢찢 찼습니다. 노인은 컬컬하고 힘없는 목소리로 거기는 외지 사람이 오래 버틸 만한 자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왜 하필 거길 들어간다고 고집을 피우냐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원체 음기가 강해서 옛날부터 사람 귀신이 아니라 터 귀신이 산다고 했던 곳이라며 경고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다가 가던가 웬만하면 땅은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 노인의 신신당부였습니다. 하지만 만수씨는 그저 시골 노인의 흔한 텃세나 미신 섞인 잔소리로 치부했습니다. 요즘 같은 최첨단 과학시대에 귀신이 어디 있으며 터가 나쁘다는 게 무슨 상관이겠냐며 호기롭게 웃어넘겼지요. 그렇게 이사를 오고 한 달 동안은 꿈꾸던 전원 생활이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공기는 맑았고 밤이면 쏟아질 듯한 별들이 마당을 채웠습니다. 사단이 난 것은 이듬해 이른 봄 만수씨가 앞마당 구석에 작은 텃밭을 일구고 닭장을 지으려고 삽을 들었던 날이었습니다. 단단한 흙을 파내려 가던 만수씨의 삽 끝에 턱하고 무언가 걸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만수씨는 허리를 숙이며 마당 구석에 왜 이렇게 큰 돌들이 무더기로 묻혀있는지 의아해했습니다. 누가 예전에 쓰레기라도 묻어놓은 것 같다며 흙을 더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아내 영숙씨는 괜히 무리하다가 허리 다친다며 걱정하면서도 돌들의 모양이 꼭 누가 일부러 차곡차곡 쌓아놓은 것 같다며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마당 동쪽 구석 찹초가 유독 무성하게 자라던 곳에 흙을 걷어내자 어른 주먹만 한 크기부터 수박만 한 크기까지의 거친 돌들이 둥근 원형을 그리며 층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거대한 둥지 같기도 했고 무언가를 꼭꼭 누르고 있는 형상 같기도 했습니다. 만수씨는 텃밭을 넓게 쓰기 위해 아무런 의심 없이 그 돌들을 하나하나 드러내어 마당 바깥에 개울가로 던져버렸습니다. 돌무더기를 걷어내자 그 아래에서는 유독 검고 축축한 썩은 냄새가 나는 흙이 드러났습니다. 만수씨는 냄새가 고약하다며 집에 있던 가축 분뇨와 새 흙을 섞어 그 자리를 평평하게 다졌습니다. 그것이 절대 깨워서는 안 될 오랜 봉인을 인간의 손으로 직접 파헤친 첫 번째 화근이었습니다. 돌무더기를 모두 치우고 평평한 텃밭을 완성한 그날 밤이었습니다. 평소라면 머리를 대자마자 잠들던 만수씨는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하고 한기가 느껴져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방 안의 보일러 온도를 한껏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뼈마디가 시려오는 기괴한 추위였습니다. 새벽 2시쯤 되었을까요? 거실과 안방을 구분짓는 얇은 미닫이문 너머에서 미세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낮고 가냘프게 헥헥거리며 흐느끼는 노인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잠이 덜 깬 만수씨는 옆에 누운 아내를 흔들며 밖에서 누가 우는 것 같은 소리가 나지 않느냐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아내 영숙씨는 잠결의 시골이라 길고양이들이 우는 거 아니겠냐며 바람 소리일 테니 얼른 자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내의 말에 다시 눈을 감으려던 순간 이번에는 울음소리가 아니라 무언가 가볍고 마른 것이 한지 문짝을 긁어대는 소리가 명확하게 들려왔습니다. 스스슥 스스슥 하며 손톱이나 마른 집단으로 종이를 긁는 듯한 기분 나쁜 소리였습니다. 소름이 쫙 돋은 만수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 문을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문짝에 뚫린 작은 틈 창살 너머로 거실을 보려던 순간 미닫이문 아래쪽으로 짙은 그림자 하나가 드리워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군가 문 바로 앞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형상이었습니다.
만수 씨는 도둑이 든 줄 알고 홧김에 문을 확 열어젖히며 누구냐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었을 때 거실은 칠흑 같은 어둠과 정적만이 가득할 뿐 아무도 없었습니다. 현관문도 안에서 굳게 잠겨 있었지요. 만수 씨는 자신이 헛것을 보았나 싶어 가슴을 쓸어내리며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밤에도 새벽 2시만 되면 어김없이 안방 문 앞에서 헥헥거리며 슬피 우는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문짝을 긁어대는 기괴한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이제는 만수 씨뿐만 아니라 아내 영숙 씨의 귀에도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부는 극심한 수면 부족과 공포로 인해 피폐해져 갔습니다. 정신적인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만수 씨의 몸에 나타난 원인 모를 변화였습니다. 돌무더기를 치운 지 정확히 열흘째 되던 날 아침, 만수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리가 안 움직인다며 꼭 돌덩이를 매달아 놓은 것처럼. 다리가 굳어버렸다고 비명을 지르는 만수 씨의 모습에 놀란 영숙 씨가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만수 씨의 오른쪽 다리가 무릎부터 발목까지 까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멍이 든 것처럼 푸르스름한 것이 아니라 마치 시신이 부패할 때 나타나는 시반처럼 거무스름한 빛깔을 띠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만져보면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아무런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급히 읍내의 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전공의들이 모여 엑스레이를 찍고 혈액 검사를 하고 조직 검사까지 진행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의사는 혈관이 막힌 것도 아니고 신경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라며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뼈도 아주 깨끗한데 왜 세포가 괴사하는 것처럼 색이 변하고 굳어가는지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일단 약을 처방해 줄 테니 경과를 지켜보자는 말뿐이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원인을 찾지 못하는 사이 만수 씨의 증상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까맣게 굳어가는 부위는 허벅지를 타고 올라와 급기야 허리 아래쪽까지 번졌습니다. 만수 씨는 이제 혼자서는 한 걸음도 걷지 못하고 방 안에 누워 지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더욱 기괴한 것은 만수 씨의 정신 상태였습니다. 낮에는 멀쩡하다가도 해가 치고 어둠이 내리면 만수 씨는 눈동자가 풀린 채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수 씨는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가엾고 추워서 어쩌냐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어쩌냐며 집을 잃어버렸으니 내가 상주가 되어야 한다고, 내가 상주니 내가 지켜야 한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영숙 씨가 남편을 흔들며 정신 차리라고, 상주라니 누가 죽었다고 그런 소리를 하냐며 울부짖었지만 만수 씨에게는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저 상주가 고개를 숙이듯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구슬프게 곡을 하는 신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가락 손톱 끝은 어느새 문짝을 긁어대던 그 소리처럼 딱딱하게 굳어 부러져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 자신이 안방 문 앞에서 울던 그 정체불명의 존재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남편이 미쳐가고 몸이 썩어가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던 아내의 영숙 씨는 결국 이사 오던 날 동네 어귀에서 마주쳤던 노인을 찾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살려달라고, 그 집터에 무슨 비밀이 있는 거냐고 애원했습니다. 노인은 담배를 깊게 한 모금 빨아들이더니 마침내 그 집에 얽힌 잔혹하고도 슬픈 내력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깊은 한숨을 쉬며 땅을 건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거늘 젊은 사람들이 화를 자초했다며 혀를 찼습니다. 자네들이 들어간 그 집터는 원래 예전 전쟁 직후에 동네에 몹쓸 전염병인 괴질이 돌았을 때 죽은 사람들을 묻던 곳이라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깜짝 놀라 거기는 공동묘지가 아니라 그냥 일반 대지가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노인은 그 시절엔 무서워서 시체를 멀리 옮기지도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염병으로 죽으면 부정탄다고 해서 상여도 못쓰고 가마니에 대충 싸서 마을 가장자리 구석진 터에 몰래 파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가장자리 무덤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연고도 없고 족보도 없는 이름 없는 원혼들이 때로 묻힌 곳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원혼들이 하도 밤마다 울어대고 동네에 흉사가 겹치니까 옛날에 용하다는 직관이 와서 그 원혼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특정한 진법을 써서 커다란 돌들을 둥그렇게 쌓아 꽉 눌러놓은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만수 씨가 치워버린 그 돌무더기였습니다. 노인의 말은 청천벽력이었습니다. 만수 씨가 무심코 치워버린 돌무더기는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전염병으로 처참하게 죽어 연고도 없이 묻힌 원혼들의 무덤을 누르고 있던 봉인이자 묘표였던 것입니다. 무덤의 주인을 지켜주고 누르고 있던 돌을 산 사람이 치워버렸으니 집을 잃은 원혼들이 분노하여 그 집에서 가장 양기가 약해진 남편,
만수 씨의 몸을 잠식해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숙 씨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남편을 살릴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노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노인은 원혼들이 집을 잃었으니 산 사람을 자신들의 상주로 삼아 부려 먹으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산 사람의 몸을 빌려 자신들의 장례를 다시 치르려는 것이니 방법은 하나뿐이라고 했습니다. 당장 치워버린 돌들을 원래 자리로 똑같이 다 돌려놓고 그 원혼들의 넋을 기리는 진호기굿을 아주 크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무덤 주인의 분노가 풀리지 않으면 남편은 산채로 몸이 완전히 굳어 진짜 시체가 될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영숙 씨는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날 낮으로 사람을 사고 돈을 아끼지 않고 동네 개울가를 뒤져 만수 씨가 내던졌던 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더듬어 마당 동쪽 구석 텃밭을 다시 파헤치고 원래 있던 자리에 돌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렸습니다. 돌을 하나씩 쌓을 때마다 안방에 누워있던 만수씨는 고통스러운 듯 기괴한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무겁다고 무겁단 말이니까 날 누르지 말고 가두지 말라며 울부짖는 만수씨의 목소리는 흡사 다른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마치 돌무더기가 만수씨의 몸을 직접 짓누르는 듯한 처절한 비명이었습니다. 영숙씨는 피눈물을 흘리며 돌을 모두 쌓은 뒤 용하다는 무속인과 인부들을 불러 한밤중에 마당에서 진호기굿을 시작했습니다. 사방에 안개가 자욱하게 낀 한겨울 같은 스산한 밤이었습니다. 무당이 작두를 타고 원혼들의 이름을 부르며 넋을 달래는 찰나 갑자기 마당을 세차게 내리치던 꽹과리 소리가 딱 멈추었습니다. 무당의 눈이 휑하게 뒤집히더니 안방에 누워있던 만수씨를 향해 시퍼런 칼을 던지며 호통을 쳤습니다. 무당은 날카롭고 신들린 목소리로 억울하게 죽어 흙 한 줌 얻어 누워있던 이들의 집을 부순 죄가 하늘에 닿았다고 외쳤습니다. 산자가 탐욕으로 죽은 자의 침소를 범했으니 저승의 법도가 이를 용서치 않는다는 호통이었습니다. 돌은 돌려놓았으나 이미 저승 명부에 이 자의 이름이 상주로 올라갔으니 어찌 빈손으로 가겠냐는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였습니다. 무당의 호통과 동시에 마당 구석에 쌓아 올렸던 돌무더기 사이에서 스르륵하며 시커먼 연기 같은 음기가 뿜어져 나와 만수씨의 방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영숙씨는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만수씨는 이미 숨을 헐떡이고 있었고 그의 다리를 넘어 가슴까지 새까만 시반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만수씨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아내의 손을 잡고 미안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자신이 그 자들의 무덤을 깨웠다며 그 사람들이 나보고 같이 상여를 메고 가자고 한다며 문 밖에 상여가 와 있다는 기이한 유언이었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만수씨의 눈동자가 고정되었습니다. 그의 몸은 이내 차가운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고 의사들도 끝내 밝혀내지 못한 사인 불명으로 39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는 날 영숙씨는 남편의 시신을 탔던 장례 지도사에게서 기절할 만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의 등과 다리에 새겨진 새까만 반점들이 멀리서 보면 마치 여러 개의 거친 돌들을 층층이 쌓아놓은 돌무더기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수씨가 세상을 떠난 후 아내 영숙씨는 그 집을 버려둔 채 도망치듯 대도시로 떠났고 그 집은 지금까지도 아무도 살지 않는 폐가로 남아 무성한 잡초 속에 묻혀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무시하고 오직 인간의 편의와 이익만을 위해 자연과 땅을 훼손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대지 아래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역사와 억울한 혼백들의 숨결이 새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의 집 마당이나 주변에서 정체 모를 돌무더기나 기괴한 흔적을 발견하신다면 절대로 함부로 손을 대지 마십시오. 그것은 어쩌면 산자와 죽은 자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저승이 쳐놓은 마지막 방어선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당 구석에서 스산한 바람소리와 함께 무언가 긁는 소리가 들려온다면 가만히 눈을 감고 그들의 안식을 빌어주시는 건 어떨까요? 이야기 속으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